2025년의 대한민국은 화려한 성장의 기록 뒤로 인구 감소와 세금 증가라는 전례 없는 시대적 도전에 직면하며 국가의 기본 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인구 구조의 붕괴, 불어나는 부양 부담과 연금 재정, 그리고 자산 양극화와 산업 구조의 변화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현실을 직시하려 합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출산율이 반등했다거나 혼인 건수가 늘었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전하지만 이는 장기적인 통계가 보여주는 차가운 진실을 가리는 일시적인 착시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2023년 이후 혼인신고와 출생아 수가 소폭 증가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코로나19로 지연되었던 결합이 일시에 몰린 특수 상황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2023년 0.7명대라는 기록적인 수치로 추락했으며 2024년 잠정 수치 역시 여전히 0.7명대 중반에 머물며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수년째 유지하고 있는 결과이며 국가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와도 같습니다. 더 심각한 점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가 채 한 명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 서울 등 수도권의 출산율은 이미 0.6명대까지 곤두박질 쳤다는 사실입니다. 인구 규모가 유지되려면 출산율이 최소 2명은 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인구가 반토막 나는 재앙적 구조에 이미 진입한 셈입니다. 최근의 소폭 반등은 3년에 걸쳐 나누어 진행되어야 할 결혼이 짧은 기간에 집중되면서 그래프가 일시적으로 튀어오른 것일 뿐 근본적인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현재의 혼인과 출산을 지탱하는 주역은 70년대생이 낳은 90년대생들, 즉 에코붐 세대로 불리는 인구층이 꽤 두텁기 때문에 나타나는 마지막 버티기 현상입니다. 현재의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30대 초중반 구간이 유독 두꺼운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이 통계적 절벽 앞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위기는 이들 다음 세대로 넘어갔을 때인데 청소년과 아동 인구층이 급격히 얇아지면서 혼인과 출생 그래프는 다시 한번 가파르게 꺾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전체 인구 규모가 줄어드는 자연 감소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 역전 현상이 수년째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누적된 결과 한국은 2024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21%를 돌파하는 역사적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고령층인 사회에서는 일상의 풍경뿐 아니라 의료와 복지, 경제 등 사회 전반의 작동 원리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지표는 부양 비율인데 일을 하여 경제를 지탱하는 사람과 사회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 고령층 사이의 균형이 무섭도록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일하는 연령대 100명이 책임져야 할 65세 이상 인구가 이미 40명대 중반을 넘어섰으며 이 부담은 앞으로 더욱 무겁게 젊은 세대를 압박할 것입니다. 더욱 아픈 현실은 단순히 노인 인구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이들 중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고통스러운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평생을 일해 온 세대가 마주한 차가운 성적표와 같습니다. 많은 어르신이 연금의 보호 아래 편히 쉬지 못하고 마트나 편의점에서 다시 일터로 나오는 이유는 노후를 보장하기에 연금 재정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돌려 청년 세대의 일터를 바라보면 통계 숫자가 말하는 평온함과는 사뭇 다른 차가운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실업률은 2% 초반으로 매우 안정적인 듯 보이지만 이는 구직을 아예 포기한 이들이 계산에서 빠져나간 수치일 뿐입니다. 특히 쉬었음이라 불리는 인구는 2025년 기준 20대와 30대에서만 약 70만 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70만 명 속에는 취업 준비에 지친 이들부터 사업 실패 후 방향을 잃은 이들까지 다양한 아픔이 섞여 있습니다.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멈춘 이들은 실업률 통계라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그림자 인구가 되어 우리 곁을 부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자리의 질적인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져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 차이는 이제 하나의 거대한 벽이 되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이중 구조는 청년들에게 노력만으로는 넘기 힘든 자산 형성의 한계를 절감하게 합니다. 일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일자리는 불안정한데 부양해야 할 인구와 의료비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모순된 구조에 직면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주제인 국민연금의 미래와 2025년에 단행된 역사적인 개편안을 마주하게 됩니다. 국회는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소득의 9%였던 보험료율을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키며 고통 분담을 시작했습니다. 기금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는 더 많이 내고 연금을 받는 시기는 뒤로 늦추는 고육책이 담긴 구조입니다. 결국 현재의 청년 세대와 젊은 직장인들이 더 많은 짐을 지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온 셈입니다. 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또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 이용량 급증으로 인해 만성적인 재정 압박이라는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고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으면서 당뇨와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관리 비용은 국가 재정이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응급실 의사 부족과 지방 의료의 공백 문제는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의료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걱정하게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보험료를 올리면 가계 지출이 줄고 그대로 두면 나중에 대대적인 증세가 필요한 외통수와 같은 선택지 앞에 서 있습니다. 바뀌어버린 인구 구조 위에서 연금과 건강보험은 갈수록 무거워지는 재정 부담의 터널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미래 위에서 한국인들의 가슴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다름 아닌 집값과 자산의 격차 문제입니다. 2025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4억 원을 돌파하며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에서 그들만의 성을 쌓고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도 서울과 지방의 가격 차이는 이제 서로 다른 세상이라고 불러야 할 만큼 벌어졌습니다. 자산의 불균형은 단순히 숫자의 차이를 넘어 성실하게 일하면 집을 살 수 있다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희망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실질 경제 성장률은 1%대 초반의 저성장립에 빠져 있는데 주택 가격만은 별도의 궤적을 그리며 저 멀리 달아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은행의 주택 고평가 지수에 따르면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된 부동산 거품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두텁고 위험하다는 경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산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격차는 이제 세대 내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며 개인의 미래 재무제표를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서울에 내 집 한 칸을 마련한 사람과 무주택자로 남은 사람 사이의 순자산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메울 수 없는 거대한 강이 되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상위 20%와 하위 20%의 자산 양극화는 최근 몇 년 사이 더욱 극단적으로 벌어지며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달러 당일 300원 안팎을 유지하는 고환율 현상은 수입 물가에 상당한 압력을 가하며 우리 경제의 또 다른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하는 기업들의 비싼 달러 값은 곧 원가 부담의 상승으로 이어지며 경영 환경을 더욱 척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업의 비용 상승은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전이되어 월급은 제자리인데 장바구니 물가는 치솟는 고통스러운 일상을 시민들에게 강요합니다. 이제 시선을 넓혀 우리 경제의 심장인 산업 구조를 살펴보면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제조업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중국은 한국 기술을 뒤쫓는 추격자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10대 수출 품목 대부분에서 우리와 치열하게 어깨를 겨루는 강력한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품목이 늘어나고 있으며 대규모 설비 투자를 앞세운 중국의 공세에 우리 기업들은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석유화학과 철강처럼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장치 산업들은 이미 중국의 과잉 생산과 저가 공세로 인해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 상태입니다.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2차 전지와 태양광 산업에서도 중국 업체들이 무서운 속도로 점유율을 확장하며 한국의 선도적 지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고급화 전략과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차별화를 시도하며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지만 전체 시장의 성장 동력은 과거만큼 강렬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산업 역시 전기차와 고급차를 중심으로 선전하고는 있지만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의 공습이 국내외 시장에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절반 수준이면서 성능과 옵션까지 일정 수준 이상을 갖춘 중국산 차량의 등장은 소비자들의 선택 기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조선업은 수주량 기준으로 세계 상위권을 탈환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지만 정작 현장의 속사정은 인력 부족과 원가 상승으로 인해 무척 고단합니다. 숙련공들이 떠난 자리를 채우지 못하는 인력난 속에 선박을 건조해도 실제 이익을 남기기 어려운 구조적 모순이 조선소 현장에 깊게 뿌리내렸습니다. 요약하자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던 제조업 기관차는
이제 중국의 추격과 세계 경기 둔화라는 이중고 속에 예전 같은 질주를 멈추었습니다. 제조업의 위기와 함께 우리가 마주할 다음 장벽은 국가가 감당해야 할 복지 비용이 수십 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차가운 사실입니다. 연금과 복지 지출은 미래 세대의 어깨를 짓누르는 거대한 짐이 되어 앞으로 수십 년간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속도로 불어날 전망입니다. 세금을 내는 젊은 층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복지와 세금이 필요한 분야는 끝없이 늘어나는 재정의 비대칭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 정책처를 포함한 여러 연구기관들은 지금의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가 재정이 마주할 암울한 장기 시나리오를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기금은 2030년대 후반에 정점을 찍은 뒤 줄어들기 시작해 2050년대 중반이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최근 단행된 연금 개편안은 이러한 고갈 시점을 단 몇 년이라도 늦추기 위한 긴급 처방이자 시간을 벌기 위한 고통스러운 임시 방편에 가깝습니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수령 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 미래의 재앙을 조금이라도 뒤로 미루려는 노력의 산물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아이를 낳는 젊은 세대는 급격히 줄어들고 부양을 받아야 할 어르신은 유례없이 빠르게 늘어나는 국가적 위기입니다. 일을 할 사람은 적어지는데 이들이 짊어져야 할 세금과 보험료 등 복지 비용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계속해서 팽창하는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 집값과 자산 가격은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치솟아 근로소득만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자산의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자산 불균형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벌어지며 거주 지역에 따라 삶의 궤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한국을 이끌던 제조업과 수출 경쟁력마저 중국의 추격과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해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고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 넘게 쌓여온 흐름이 이제는 통계 지표로 명확히 드러난 결과입니다. 오늘 영상의 목적은 단순한 처방전 제시가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대한민국이라는 무대의 배경 세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부터 보게 될 수많은 뉴스 속의 갈등을 이러한 구조적 변화와 연결해 본다면 복잡한 사회 현상을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선거 때마다 세금과 연금 개편 논쟁이 뜨거운 감자가 되는지, 그리고 왜 집값에 대한 분노와 논란이 멈추지 않는지도 그 이유가 선명해집니다. 나아가 청년 세대 사이에서 왜 한국을 떠나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는 진지한 고민이 늘어나고 있는지도 우리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숫자들은 각각 흩어져 있을 때는 단순한 통계에 불과하지만 하나로 묶어보면 한 나라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팍팍한 재정과 자산 불균형, 그리고 새로운 산업 경쟁자들까지 이것이 현재 우리가 마주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본 모습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규칙은 이미 정해졌으며 우리는 이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 안에서 각자의 생존과 행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치과 시장은 제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기형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환자들을 수익의 도구로만 보는 냉혹한 현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한때 300만 원에 달하던 임플란트 시술이 이제는 광고판에서 29만 원이라는 충격적인 가격으로 팔리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환자가 모르는 수많은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구 1만 명당 500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며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것은 치아 건강의 우수함이 아니라 시장의 비정상적인 팽창을 의미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임플란트는 가족이 모여 의논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고가의 의료 행위였으나 지금은 저가 경쟁으로 인해 그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소비자가 이득을 보는 것이 경제의 일반적인 원칙이지만 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이례적인 가격 하락은 환자의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입니다. 임플란트는 턱뼈에 구멍을 뚫고 금속을 박는 정교한 수술인데 편의점 알바비보다 싼 가격으로 시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비용 절감을 암시합니다. 환자들은 저렴한 가격 뒤에 숨겨진 재료의 질이나 의사의 숙련도 하락을 인지하기 어려우며 결국 부작용을 호소하며 고통받는 사람들은 매년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9만 원이라는 숫자의 진실을 파헤쳐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는 저렴한 할인, 문자 한 통에서부터 모든 비극적인 시나리오가 매우 치밀하게 기획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저렴한 광고에 이끌려 치과를 방문하면 가장 먼저 정확한 진단을 위한다는 핑계로 엑스레이를 찍게 되는데, 이것은 환자가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묶어두는 수단입니다. 상담실에서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을 시작할 때 29만 원이라는 가격은 오직 임플란트의 가장 하단 부품인 픽스처 하나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임플란트는 뿌리인 픽스처와 기둥인 지대주, 그리고 치아 모양인 크라운으로 구성되는데, 광고는 이 중 하나만을 표기하여 환자들을 가격으로 기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담사는 지대주와 크라운 비용을 별도로 요구하며 여기에 뼈 이식 비용까지 추가하여 결국 초기 광고 가격의 5배에서 10배에 달하는 실제 견적을 내놓습니다. 실제로 29만 원이라는 미끼 광고에 속아 치과를 찾았던 한 환자는 상담을 마친 후 최종적으로 330만 원이라는 예상치 못한 거액의 청구서를 받아들어야만 했습니다. 치과는 이미 촬영비와 상담 시간을 소비한 환자들이 매몰 비용 아까워하며 수술을 포기하지 못하는 심리를 철저하게 계산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수술 결정을 내리면 추가 할인을 해주겠다는 식의 시간 압박까지 가해지면 대다수의 환자들은 충분히 고민할 겨를도 없이 불리한 계약서에 서명하게 됩니다. 마트에서 저렴한 계란으로 손님을 끌어들이는 방식이 의료 현장에도 적용되고 있지만, 계란과 달리 임플란트는 한 번 수술이 시작되면 돌이키기 어렵다는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더욱 악질적인 사례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 멀쩡한 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이지 않은 뼈 이식 시술을 환자에게 강요하여 부당한 추가 이득을 취하는 행태입니다. 환자들은 자신의 구강 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로지 의사의 권유를 믿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정보 격차는 치과에 의해 악용될 뿐입니다. 29만 원이라는 숫자는 환자들을 유인하여 문을 열게 만드는 매력적인 열쇠이지만, 그 문 안쪽에서 기다리는 것은 경제적 손실과 신체적 고통이라는 끔찍한 저주입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치과 의사들이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면서까지 살릴 수 있는 치아를 뽑고 무리하게 임플란트 수술로 환자들을 몰아가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치과 의사가 멀쩡하게 살릴 수 있는 치아를 두고 상태가 좋지 않으니 뽑고 임플란트를 하자고 권유하는 데에는 단순한 진단을 넘어선 차가운 자본의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 의사의 양심을 탓하기에 앞서 살리는 치료보다 뽑는 수술이 훨씬 더 큰 돈이 되는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의료수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치아 내부의 미세한 신경관을 찾아 청소하는 신경치료는 숙련된 의사가 현미경을 보며 일시간 동안 사투를 벌여야 하는 매우 고난도의 정밀 시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온 힘을 다해 치아를 살려냈을 때 병원이 건강보험으로부터 받는 수가는 재료비와 인건비를 제외하면 거의 남는 것이 없는 5만 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반면 숙련된 의사에게 임플란트 식립은 단 10분에서 20분이면 끝나는 효율적인 작업이며, 그 대가로 병원이 얻는 수익은 신경치료의 무려 20배인 100만 원에 달합니다. 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벌어들이는 수익의 격차가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 의사들은 자연스럽게 치아를 신체의 일부가 아닌 갈아 끼우면 돈이 되는 부품으로 보게 됩니다. 환자의 입안에서 마치 광산의 자원을 캐내듯 수익을 뽑아내는 이러한 행태를 업계에서는 의료 채굴이라는 자조 섞인 표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임플란트 강국이라 불리는 스위스는 치아를 살리는 치료와 뽑는 수술의 수가 차이가 크지 않아 의사가 소신껏 자연 치아를 보존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무조건 뽑아야 돈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 많이 뽑고 더 많이 심는 과정에서 환자의 소중한 자연 치아들이 허망하게 희생되고 있습니다. 29만 원이라는 초저가 임플란트로 수익을 남기기 위해 치과들은 이제 박리담회를 원칙으로 하는 공장형 병원이라는 기괴한 운영 방식을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치과 원장이 하루에 서너 건의 수술을 정성껏 집도한다면, 공장형 치과는 운영비를 맞추기 위해 하루에 수십 건의 수술을 기계적으로 몰아쳐야만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속도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분업화인데, 상담과 진단, 그리고 실제 수술을 하는 사람이 모두 제각각인 시스템이 그 핵심입니다. 상담실에서는 유명한 원장의 이름을 내세우지만 막상 수술실에서 마스크를 쓰고 나타나는 사람은 환자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섀도우 닥터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림자 의사라 불리는 이들은 베테랑일 수도 있지만 경험이 부족한 초보 의사이거나 심지어는 면허조차 없는 무자격자가 시술을 대신하다 적발되기도 합니다. 한 명의 환자에게 집중할 여유가 없는 공장형 시스템에서 의료사고의 위험은 필연적으로 높아지며, 그중 가장 치명적인 것은 바로 하치조 신경의 손상입니다.
임플란트 나사가 턱 아래를 지나는 굵은 신경을 건드리면 환자는 평생 동안 입술과 턱의 감각을 잃어버리는 영구적인 마비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턱 수술 시에는 코와 연결된 빈 공간인 상악동에 구멍이 뚫리는 천공사고가 빈번하며 이로 인해 만성 축농증이나 임플란트가 상악동 안으로 빠지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해부학적 특성을 살펴야 예방할 수 있는 사고들이지만 10분 만에 수술을 끝내야 하는 환경에서는 환자의 안전보다 속도가 우선시됩니다. 결국 저렴한 가격표 뒤에는 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이라는 거대한 담보가 잡혀 있으며 공장에서 불량품이 나오듯 의료사고는 시스템적으로 양산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선택한 결정이 평생의 장애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턱뼈에 차가운 금속 나사가 박힌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2월 정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에 지르코니아 재료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복지 정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지르코니아는 기존 금속 재료보다 심미적으로 우수하고 강도가 높으며 인체 적합성도 뛰어나 환자들에게는 분명히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의의 정책이 오히려 공장형 치과에서는 환자들을 유인하고 추가 비용을 받아내는 새로운 영업카드로 악용되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들은 국가 지원을 통해 본인 부담이 적으니 무조건 더 비싼 지르코니아로 업그레이드하라고 권유하며 불필요한 시술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치아의 위치나 환자의 구강 상태에 따라 금속 재료가 더 적합한 경우도 있지만 병원의 수익을 위해 개별적 판단은 무시되곤 합니다. 결국 지르코니아 급여화는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을 불러오고 환자 또한 필요 이상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임플란트 보장이 확대되는 것은 좋은 취지이나 이를 악용하려는 시장의 움직임을 감시할 체계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제 더 심각한 범죄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환자들에게 거액의 선납금만 챙긴 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이른바 먹튀 치과의 비극을 마주하게 됩니다. 2025년 11월 세종시의 한 치과가 예고 없이 문을 닫으며 환자 51명이 2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임플란트 수술을 반만 마쳤거나 시술조차 받지 못한 채 선납금을 날린 피해자들은 합병증이 생겨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미 2024년 6월 서울 강남에서도 유명 치과가 갑자기 폐업하며 400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유사한 사건은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만 치과 선납금 관련 폐업 피해 접수가 31건에 이를 정도로 이는 단순한 경영 악화가 아닌 계획된 사기에 가깝습니다. 이들은 지역 최저가와 현금 결제 시 30% 특별 할인이라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환자들을 현혹한 뒤 대규모로 선납금을 긁어모으는 수법을 씁니다. 카드 대신 현금 결제를 유도함으로써 추적을 피하고 환자들은 조금이라도 싸게 하려는 마음에 수개월치의 수술 비용을 한꺼번에 지불하게 됩니다. 임플란트 시술이 뼈와 나사가 붙기까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린다는 점은 사기꾼들이 단기간에 막대한 현금을 확보하기에 최적의 조건입니다. 충분한 현금이 모이면 원래 있던 의사는 사라지고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이름만 빌린 바지 원장을 내세워 법적 책임을 회피할 준비를 마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원 문이 굳게 닫히면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하려 해도 상대방이 재산을 숨겨버려 피해액을 되돌려 받을 길이 막막해집니다. 이번에 나사만 박힌 채 버려진 환자들은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가려 해도 처음부터 다시 비용을 내야 하는 감당하기 힘든 현실에 직면합니다. 특히 이러한 먹튀 범죄는 인구가 급증하지만 의료 정보가 부족한 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9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표가 만든 세상에서는 책임지는 병원은 사라지고 오로지 도망갈 기회만 엿보는 기업형 범죄만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임플란트 시장의 어두운 이면을 길게 설명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플란트 시술 자체가 나쁘거나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치아가 상실된 자리에 적절하게 심어진 임플란트는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주기에 우리는 이제 좋은 병원을 찾는 지혜로운 안목을 길러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과잉 진료를 피하고 양심적인 치과를 구별하기 위해 실전 상담 현장에서 반드시 던져야 할 3가지 핵심 질문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치아를 살릴 확률이 단 10%라도 남아있다면 임플란트 대신 치료를 통해 보존해 주실 수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의사가 환자의 자연 치아를 소중히 여기는 보존 철학을 가졌는지
아니면 단순히 수익이 되는 발치에만 집중하는지 파악하는 기준이 됩니다. 양심적인 의사라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치아를 살릴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하겠지만, 수익 중심의 의사는 무조건 발치 후 임플란트만을 강요할 것입니다. 의사가 치료 가능성을 성실하게 검토하며 환자에게 대안을 제시하는지, 아니면 질문을 회피하며 수술대 위로 올리려 하는지 그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뼈 이식을 진행하게 된다면 사용되는 인공뼈의 정확한 제품명과 실제 사용량을 진료 차트에 상세히 기록해 주실 수 있는지 요청하십시오. 뼈 이식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항목으로, 일부 치과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권유하거나 아주 적은 양만 사용하면서 거액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제품명과 용량을 차트에 기록해 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함으로써 병원의 불투명한 재료 사용을 견제하고 환자가 지불한 비용에 대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병원이라면 환자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재료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지만, 이를 불쾌해하거나 거부하는 곳은 재료를 속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뼈가 약하다는 막연한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객관적인 데이터와 기록을 요구하는 태도야말로 과잉 청구에 덫에서 여러분을 구출해줄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수술을 상담한 대표 원장님이 직접 집도하시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책임 진료 확약서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섀도우 닥터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환자가 믿고 선택한 의사가 끝까지 수술을 책임지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유명한 원장의 이름을 광고에 내세우고 실제 수술은 경험이 부족한 초보 의사에게 맡기는 공장형 치과의 관행은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병원 측에서 서면 확약서 작성을 거절하거나 수술 당일 의사가 바뀔 수도 있다는 애매한 답변을 한다면 그곳은 신뢰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책임 진료를 약속하는 병원은 환자의 신뢰를 소중히 여기기에 이러한 요구를 거절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자신의 전문성을 입증하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병원의 반응만 보더라도 그곳이 환자를 신체 조직을 가진 인간으로 보는지 아니면 단순한 수익원으로 보는지 명확해집니다. 질문을 던지는 것이 번거롭고 미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의 신체에 박히는 평생의 시술인 만큼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 곳의 진단에만 의존하지 말고 최소 두세 군데의 치과를 더 방문하여 비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과잉 진료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의료 분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상담 내용을 꼼꼼하게 녹음하거나 메모해 두는 습관은 나중에 병원 측의 말이 바뀌는 상황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강력한 법적 증거가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한민국 임플란트 시장은 300만 원 하던 시술이 29만 원까지 떨어지며 가격 체계가 붕괴되었으나, 이것은 기술 혁신이 아닌 품질과 안전을 담보로 한 결과입니다. 치료보다 발치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왜곡된 수가 구조로 인해 멀쩡하게 살릴 수 있는 소중한 자연 치아들이 임플란트라는 부품으로 대체되며 허망하게 뽑혀나가고 있습니다. 10분 만에 수술을 끝내야 수익이 남는 공장형 치과가 늘어나면서 의료사고가 양산되고 있으며, 환자들은 수술하는 의사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마취에서 깨어나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자를 돕기 위한 지르코니아 급여와 같은 정부의 선한 복지 정책마저 일부 치과에서는 불필요한 시술을 권유하고 추가 비용을 받아내기 위한 명분으로 교묘하게 악용되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선납 할인을 내세워 현금을 긁어모은 뒤 한밤중에 몰래 폐업하고 도망가는 기업형 먹튀 사기는 환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은 물론 회복하기 힘든 신체적 고통을 남깁니다. 이러한 모든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은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고 환자를 인간이 아닌 단순한 수익원으로 보기 시작한 대한민국 의료시장의 슬픈 단면입니다. 임플란트 시장에서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은 결코 득템이 아니며 여러분의 몸속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박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당장 의료수가 체계를 개선하거나 감시장치를 강화하는 거대한 시스템의 변화를 기다리기에는 우리의 치아는 너무나 소중하기에 이제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병원을 고를 때는 단순히 가격만 보지 말고 의사의 숙련된 경력과 평판을 확인하며 상담 과정에서 질문을 던졌을 때 보여주는 의사의 태도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권유받은 시술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한 번 더 의심해보고 전문가의 양심이 느껴지는 병원을 찾을 때까지 발품을 파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 최고의 예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치아와 건강을 고작 29만 원이라는 헐값에 흥정하지 마시고 자신의 몸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을 내리시길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임플란트 시장의 불편한 진실과 가격표 뒤에 숨겨진 함정, 그리고 진화하는 먹튀 수법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보며 안전한 선택의 기준을 정립했습니다. 의료수가 체계를 먼저 개혁해야 할지, 아니면 소비자가 먼저 똑똑해져야 할지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매년 받는 건강검진이 과연 우리의 건강을 진심으로 지켜주고 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함정에 대해 다룰 예정이니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공유해드린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을 의료 사기로부터 지키는 소중한 정보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만약 주변에 임플란트 수술을 고민하며 저렴한 가격에 혹하고 계신 부모님이나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하여 혹시 모를 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더 많은 사람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의료 환경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정상적인 시장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의 건강권을 당당하게 지켜내는 현명한 시청자 여러분이 되시길 응원하며, 저는 더 가치 있는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치아 건강과 의료 정의를 위해 진실을 전달해드린 저는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파수꾼이자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전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